시국선언 관련한 내용을 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국선언이 시작될 때부터 시국선언이 중요하다, 하지만 부족하다, 네. 전국적으로 뻗쳐나가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방송은 송작가 TV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송작가 TV의 기대와 우려를 불식하고 전국적으로 시국선언들이 열풍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까지 시국선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국립안동대 교수 33명이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에 따른 전쟁 위기 조장, 대일 굴종 외교 및 외교 참사, 의료 대란, 민생 파탄 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시국 선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들 그 윤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이 다 이 나라를 파국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잠깐만요. 또 이어서 대구대 54명도 시국 선언을 했었는데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33명, 60명이면 합쳐서 10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선거 때 되면 또 이분들은 일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기들이 뽑아놨던 대통령일지라도 자기들이 일으켰던 정부일지라도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흔들어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린 예상을 했었어. 윤석열 정부 나오면 정치 뭐 이런 거 언론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로지 부동산 하나 믿고 또는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정신을 하나 믿고 뽑았다가 이제 불과 2년 반 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국선언이 퍼져나가는 건 맞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있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정부가 잘못돼서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자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정부를 뽑자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죠. 네. 순서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정부에 자 윤석열이 물러나갔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려면 한동훈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국선언과 국가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 건 워낙 이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권, 준비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앞으로 설 민주당이 어떠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그들한테 설득하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이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민주당 뭐 했냐. 우리가 그렇게 몰아줬는데 민주당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너무 답답한 게 우리는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심지어 우린 국정감사 그 생중계까지 다 찾아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민주당 잘한다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언론이 자꾸 기계적 중립이라는 거지 같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유 국진당도 개판이고 민주당도 개판이네. 그렇죠. 양비론을 쓰죠, 요즘.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SNL 같은 풍자 프로에서도 작가들이 뭘 보고 쓰겠냐고요. 걔들이 기사 쓸 때 언론 보고 쓰잖아요.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김건희를 풍자하면서 김혜경 여사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풍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재명 대표는 까면 안 돼. 까면 안 돼가 아니고 너무나 그 내용 자체가 기레기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충실한 내용만 나온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윤석열이 잘못됐고 윤석열 체계로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없애자고 하는 거는 모두가 동의해. 하지만 윤석열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들어와야 될 정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한동훈이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저쪽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검찰하고 언론이 지금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재명 악마화를 하고 민주당도 야 글러먹었어. 민주당 내 지금 분열 굉장히 심해. 이 프레임을 계속 밀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이 프레임밖에 몰라요. 우리가 삼성전자 10조 원 투입해가지고 자사주 산다는 거. 실제로는 3조 원이고 나중에 7조 원 가지고는 지들 어차피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잘 보는 야구 유튜브에서 우리 야구부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삼성전자 10조 원 투입한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사람들은 심지어 기자들도 그냥 그 언론에 나온 대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도 똑같다. 민주당도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것 아니에요.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대로 쟤들이 한두 가지라도 따라줬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책임은 공동으로 씌워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되살릴 정권도 지들이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예요. 빨리 정권을 뒤엎어버려라. 지금 뭐 민생이고 국감이고 이런 거보다 당장에 나가갖고 윤석열 타도, 김건희 탄핵, 하야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떠들어라 그러는데 그것만 해갖고는 도로 무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혼란해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수권 준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음 정권과 지금에 있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알리는 것이 지금 있는 윤석열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 정권은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젠 자체적으로 붕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편 안에서도 손절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윤석열 정권, 다음 정권의 대안이 이재명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빨리 다음 정권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준비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정권. 이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돼. 이래서 민주당이 답이야. 라는 식의 프레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진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진보 유튜브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과연 언론의 프레임에, 검찰의 프레임에 여전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의 방향도 좀 틀려 있는 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차기 다음 정부를 위한 뭐 수권 프로젝트 내지는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밥을 먹고 있다 민주당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비난적인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 언론 논조들이 있어요. 심지어 진보 안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수권 준비할 때냐 윤석열 퇴진시키는데 더 힘을 모아야지 그러는데 퇴진만 시키면 뭐예요?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마련해 놓고 퇴진을 시켜야 혼란이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야 더더욱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권을 몰아낼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 발을 더 나가야 되니까 의제 선점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미 탄핵이나 윤석열 물러나라는 핵심 의제가 됐어. 끝났어요. 끝났어. 네. 그건 하고 있어. 분위기 타고 절차만 있어. 남았어. 절차만. 냅두면 그냥 분위기 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레임을 먼저 가져가야 될 게 저쪽에는 분명히 그 다음 주자를 내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전에 국힘당은 틀려먹었어. 이래서 민주당이 답이다.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세론에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촛불 광장에서 그렇게 연설하시던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댓글로 얘기해라. 댓글을 쓰고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러스트를 되게 잘해. 또는 나는 그래픽 같은 거 잘 만들어. 나는 뭔가 풍자 같은 거 잘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프레임 우리가 딱 잡아드릴게요. 이래서 민주당이 답이야.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나라를 살려야 돼. 이순신이 나라를 살렸듯 이재명이 나라를 살릴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뭐 만화를 웹툰을 그리든 그 그림책을 만들든 카드 뉴스를 만들든 해가지고 여러분이 SNS상에 엄청나게 퍼뜨려야 돼요. 그거 계속 누군가 만들어놨다 그러면 퍼나르기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르던 사람도 그냥 쓱 지나가다가 그걸 한 번쯤이라도 보게끔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은 안 해줍니다. 언론은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과거에 이제 뭐 성렬 열차를 그렸다가 수상이 취소됐던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뭐 예술적인 만평이라든가 또 이하 작가의 그 저항적 그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고초를 겪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짧은 어떤 그 컷이라든지 아니면 네 칸짜리 만화 만평 또는 김빙상 몸의 촌철살인 같은 이런 워딩 같은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이미지와 임팩트가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로 유행을 시켜요.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짤들을 트위터나 이런 일반에서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형태의 방송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 모집해서 받아가지고 게시해서 방송으로 꾸밀 수 있는 별도의 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셨죠? 네, 아이디어를 방금 떠올렸습니다. 제가 2주 안에 구체적인 실행안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라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알아서 이제 내가 구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디어와 이러한 제품들을 제보하고 제작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